자, 과학 코너인데요. 아니, 과학을 왜 이렇게 일찍 하는 거야? 보통 5분 남기고 하는데. 20분이 있는 거예요? 20분이 남았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진짜 과학자를 모셨거든요. 같이. 아유, 죄송합니다. 예, 원종우 씨는, 과학으로 먹고 사는 기타리스트입니다. 기타리스트고, 오늘 함께 나오신 분은 진짜 과학자입니다. 초파리 박사. 로 유명한 행동유전학자 김우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우재입니다. 네. 네. 지금은 캐나다 대학에 계시죠? 네, 캐나다의 오타와 대학에 있습니다. 오타와 대학에. 네. 오타와가 캐나다가 수도입니다. 그죠? 예, 일본 수도가 아니라 캐나다 수도입니다. 예. 굉장히 졸리는. 예. 시차가 지금 적응이 안 되세요? 한국에 오신 지 며칠 안 됐고. 네. 자, 일단 초파리 박사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초파리 연구는 뭡니까? 초파리는 이제 미국에서 토마스 헌트 모건이라는 사람이 20세기 초에 유전학의 모델 생물로 만든 동물이죠. 그 공장장 집에도 아마 쓰레기통 주위에 많이 날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애들 있죠. 예. 걔네를 제가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초파리를 통해 유전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좀 안 들고요. 그리고 그 암컷 한 마리가 알을 되게 빨리 많이 낳고 예. 열흘이면은 성충이 돼요. 아, 주기가 굉장히 짧군요. 그리고 이제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한 그런 스트레인들이 막 한 10만 라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하고 또 그 유전자가 비슷한 게 많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인간하고 유전자가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성장 주기도 짧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연구를 한다고 해서 뭐 동물 윤리학에 걸릴 염려도 거의 없고. 저희는 이제 기름에다 쏟아서 죽이고 그러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진화를 하거나 뭐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짧은 주기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굉장히 짧게 가능하죠. 생쥐 같은 것은 막 몇 년씩 걸리거든요. 네. 초파리는 거의 뭐 몇 달이면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초파리 연구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 한 분입니다. 근데 이런 진짜 과학자가 왜 나왔느냐. 김우재 박사님은 여가 활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이비 학문을 예, 찾아서 이것은 사이비 학문이라고 적발하고 알리고 그것이 왜 사이비 학문인지 진단하고 하는 일을 쭉 여가 활동으로 해오셨죠?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제보와 마찬가지인데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이게? 한두 달 정도. 관심은 원래 있었어요. 옛날에 황우석 사태 때도 그랬고, 네. 창조과학 사태 때도 그랬고, 관심은 있죠. 근데 이 문제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문제 자체는 두 달 정도 됐다. 네. 원래 관련된 글이나 뭐 말을 많이 해오셨고요, 오랫동안. 근데 네. 이 구체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지금.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연구를 하셨고. 맞아요. 네. 사이비 학문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으셨고. 네. 언제부터 사이비 학문에 대한 관심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까? 대학교 때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예. 근데 창조과학이라는 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예. 진짜고 진화론은 틀렸고 뭐 이런 분들이 예. 계세요. 창조론을 과학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그러니까 창조론은 그냥 신앙으로서는 존중할 만한 건데 그걸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 그때 그분들하고 한 20년 전에 싸우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창조론은 신앙의 영역에서 존중하지만 그걸 과학으로 풀어보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학자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뭐 교과서에 넣자거나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비과학하고 유사과학의 차이거든요. 비과학은 아예 과학이 아닌 건데 그걸 끝나면 되는데 유사과학, 사이비과학 들어오면 그걸 이제 과학의 형태로 만들어서 포장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박사님을 모시는 것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신 이 사안이, 소위 말하는 유사과학, 사이비과학의 영역에 있으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셨고.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게 이쯤 되면 이건 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거의 희미한 수준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가짜 과학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 네. 대학도 설립하시고 대학도 연구소도 설립하시고 그렇죠. 네. 실제 진짜 과학자들을
고용해서 연구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이비 과학을 주창하는 곳인데 실제 과학자도 고용하고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과기정통부 후원을 받아서 행사도 열고. 네. 과기정통부 이제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네. 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유사신앙의 관점에서 그냥 봐줄 수도 네, 있는데. 괜찮죠. 네. 근데 그쪽에서 그 주최한 행사에 과기부가 후원을 했다가 나중에 철회 의사를 밝히기도 한 그렇죠. 일이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 행사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브레인 땡땡 컨퍼런스라는 걸 브레인 이분들이 땡땡 컨퍼런스. 했는데 네. 그걸 그 분들이 그냥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냥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도 있고 대학도 있고 네. 뭐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거든요. 그들의 이론 체계가 따로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건 뭐 그분들의 축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국내 제도권에서 실제로 뭐 국책 연구 단장으로 1년에 몇백억씩 받는 이런 분이 연사로 초청이 된 거예요. 연사로. 그리고 또 한 분은 대구에 가면 뇌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뇌연구원. 그건 진짜 나라에서 하는 제대로 된 연구소예요. 예. 거기 소장이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뇌를 연구하는 분이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사이비인데 네. 사이비 쪽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더라. 아니 연사로 초청된 포스터가 뜬 거죠.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아직은 이 행사가 정부 후원은 철회가 됐으니까. 근데 열리긴 열렸어요. 열리긴 열렸고. 예. 그 연사는 가긴 갔습니까? 그 연사 두 분은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죠.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누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결국엔 안 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안 가고 과기정통부가 후원을 철회했다 이걸로 끝났으면 예. 이분들이 뭐 교훈을 얻고 뭐 다시는 안 하겠지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아니라 예.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이 원래 이 그룹하고 10년 전부터 계속 콜라보를 해왔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해프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박사님은 이제 행동유전학을 하시고 정통 이제 과학계에 계시고 네. 그리고 실제 그분들도 정통 과학계에서 성장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사이비 과학의 영역에 있는 곳에 이런 분들이 왜 가는 거죠? 과학자로 훈련을 받는 게 네. 사이비 과학을 구분하는 법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그러니까 저는 따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싸워오면서 알게 된 거지만 네. 대부분 과학자로 훈련받은 분들은 되게 순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은 안 순진하다니. 제가 사이비 과학자라고 판단하는 분이 네.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굉장히 큰 대학교도 있고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나 엄청 많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표창도 받으시고 네. 미국에는 큰 무슨 센터도 지어놓은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돈을 주는 사람이 후원자가 있으면 네.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뭐 후원을 받기 위해서도 연구비를 받을 수 있죠. 연구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기 시작한 게 네.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근데 자 그럼 보다 근본적인 질문. 이 브레인 땡땡 컨퍼런스 또는 이 대학을 구성하고 막 연구단체도 있고 돈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이 모임이 뭘 하는 곳입니까? 이 모임은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위에 계신 한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만 얘기해도 되죠. 이 씨예요, 이 씨. 예. 근데 그분이 명예훼손을 걱정하셔가지고 지금 조심하시는군요. 네. 근데 그분이 계신데 예. 그분이 어떤 걸 주장하시냐면 예. 우리 뇌가 예. 우리 그 코나 입처럼 호흡을 한다. 그리고 바깥하고 진짜. 예, 그리고 뇌와 무슨 양자역학 이런 걸 합치셔가지고 뇌와 양자역학. 뇌를 이렇게 흔들면 예. 뇌파가 진동을 하고 뇌를 물리적으로 흔들면 네, 이분 대단하신 분이 말하자면 도리도리도리를 이게 하면 사업 모델이에요. 그래서 명상과 요가와 뇌 과학을 섞은 거죠. 그러니까 도리도리도리를 하면 뇌파가 그러니까 진동한다. 네. 그러면 머리가 좋아진다. 머리가 좋아지고. 맑아지고 물론 일체 과학적 근거가 없죠.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이 학원이 이 센터가 옛날에 대치동에 생겼거든요. 강남 학원 많은데 거기서 대박을 쳤어요. 그러니까 도리도리를 해가지고 예. 아이들 머리를 더 좋게 만들어. 그래서 준다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서울에 되게 많을걸요 아마. 실제로 정상적으로 그게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신 제일 위에 계신 이모 씨. 그분이의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 맨 처음에 시작하신 게 도리도리를 해가지고 뇌파를 네네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뇌파를 진동시킨다? 네, 뇌파를 네, 진동시켜서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러면은 뇌가 바깥 거 직접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뇌가 되게 좋아지고 맑아지고 그래서 뭐 현대인의 건강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까지 괜찮아요. 저는 거기에 딴지를 걸 생각이 없습니다. 양자역학하고도 연결이 있고. 아니, 근데 그걸 갖고 논문 발표하고 이러시는 건 아니니까. 그건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뭐 요가와 명상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건데 사람들 다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분이 언젠가부터 네. 이거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싶으신 거예요. 예. 과학의 권위를 그게 갖고 무슨 근거가 있냐 이런 얘기도 들었긴 했겠죠. 들으니까 과학의 옷을 입고 싶은 거죠. 그래서 뇌 땡땡 연구소라는 걸 만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도리도리로 시작했는데 네. 어느 순간 그건 강남에서 대박을 쳤고 네네. 그런 이후에 과학의 외피가 필요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하셨다. 그리고 국내 뇌 과학자들을 컨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과학자들 이제. 네네. 아하. 관련된 되게 높은 분이 예전에 과학기술처 시절에 오랫동안 관료를 하시던 분이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도 지금 여기 관여를 그러니까 하고 계시고. 이 순서는 이해가 갔어요. 처음에는 과학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뭐, 뇌 명상, 네, 과학에 뇌 상관없었어요. 호흡, 뭐 거의 뭐. 전통 요가. 명상단체였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요가와 가까운.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런 뭐, 것처럼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사업적 성공도 거뒀고 어느 순간 이게 과학의 예피를 쓰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이제 과학자로서 봐주기 힘든 일들이 자꾸 그게 벌어지지 봐주기 않나요? 힘든 게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더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예. 근데 그거는 그런 거겠죠? 거기가 선이거든요. 그걸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길 넘어오니까 제 레이더에 걸린 거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넘어온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희미할 정도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제도권으로 많이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아니 국내 탑 뇌과학자가 이분하고 같이 책을 썼어요. 그건 정도가 심하네요. 그분이 국가 최고 과학자거든요. 근데 그러면 같이 책을 쓴 그분은 과학을 전공하신 분입니까? 국가 최고 과학자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같이 책을 썼다고 하는 네. 이쪽에서 뇌 명상하다가 넘어오신 그분은 아니요. 그분은 과학을 전혀 안 하십니다. 태권도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체대에 나오셨습니다. 뭐 근데 돈이 있잖아요. 태권도 하시던 분과 돈이 최고. 뇌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긴 있죠. 있죠. 그래서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하는 행사들에 과기부가 관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건 이번에 맞긴 했으나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 전에도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또 있었어요, 이게. 그때는 저희가 몰랐죠.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기공 뭐 명상 이런 거 하고 사실은 가까운 쪽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데 요가 좀 하면 어때요? 사실 제가 여기에 90년대 중반에 잠깐 그 학원 같이 돼서 다닌 적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명상 이런 거. UFO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색깔이 거의 없었고 그때 그냥 순수하게 우리나라 전통 뭐 기공 운동, 체조 이런 것에 가까워서 저는 막 그냥 몇 달 다니면서 운동해가지고 그냥 몸 좀 좋아지고 이 정도였거든요. 그냥 그런 색채가 없었는데 그 직후에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점점 이제 조직도 커지고 브랜딩을 하기 시작하죠. 예, 브랜딩을 아주 강하게 하기 근데 그 시작하면서 브랜딩에 과학이 동원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대단히 뛰어난 사업가시고 존경합니다, 저는. 사업수완이 대단한 분이네요. 저 이분 존경해요.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 조사하면서. 지금 뭐 세계적인 조직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업수단이 대단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뛰어난 사업수단을 과학으로 외피를 입혀서 더욱 신뢰도를 높이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그리고 거니까. 이분이 하는 요즘 단체들이 대부분 이제 글로벌 이런 이름들을 달고 나가요. 성공했기 때문에. 아니, 세계적인 모델로 만드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분을 가짜라고 불러야 하는 게 되게 두렵다니까요. 이게, 이 정도 되면 얼마 전에 저기 남미 어느 나라에서 표창도 받으셨어요. 그래요? 네. 수완이 되게 이 정도면 진짜 아닌가. 그렇게. 진짜 아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내가 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진짜로 뇌하고 양자역하고 연결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뇌 우리가 모르는 구멍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조사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쪽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나는 개인일 뿐인데. 저 어떻게 싸워요? 이거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장장을 호출한 거예요. 제대로 된 나 대신 학자들이 싸우라고. 또 네?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뇌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은 정말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이게 좀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모임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모임들이 종교성 같은 걸 강화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흐름이 있다 보니까는 과학적인 형태로 자신들을 이제 진화한 거죠. 네, 진화하고 그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과학이 그런 더 어떤 좋은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톰 종교보다. 크루즈가 그 사이언톨로지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종교하고 과학을 접목시켜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하나 만들고 싶어요. 내가 왜 초파를 연구하고 있는가. 아니, 요즘에 안 그래도 대학이나 교수에 대한 회의가 되는 시절인데, 전 연구비가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분이 돈만 많이 주면, 좋은 이론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논문 좀 내주면. 어차피 초파리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초파리 연구가 뭐예요? 저는 초파리 가지고 교미 시간 이런 거 연구해서 되게 이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정도가 이미 선을 넘어와서, 정부 차원의 후원과 지원, 여기까지 넘어와 버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이 대학원을 만드셨거든요. 대학교를. 예. 거기서 벌써 박사가 한 300명이 배출이 됐어요. 이미. 근데 주제들을 박사학위 논문 주제들을 보면 예. 막 혈액형과 사주팔자가 그 어떤 직업에 미치는 영향, 직무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혈액형과 그다음에 사주팔자가 뭐 집값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논문으로 이걸로 나오는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께는 죄송합니다만 웃음이 나오긴 합니다. 사주팔자와 집값이 미치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법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네가 안에서 해서 심사해서 또 그렇죠. 박사학위 줬는데 그렇죠.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니까 예. 자체적으로. 법이 없어요. 사주팔자와 집값의 상관관계 이런 거요? 뭐 이런 거. 논문 되게 잘 쓰더라고요. 읽어봤는데 다운받아서.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몇 편 읽어봤습니다. 혈액형과 뭐의 상관관계요? 혈액형과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예.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류는 비과학이라고 굉장히 여러 번 여러 그거는 군데서 취미 얘기했는데. 활동이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그런 그렇죠. 건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혈액형을 가지고 과학 논문을 쓴다. 예. 이거는 그리고 연구비를 신청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주팔자로 논문을 쓴다. 이게 근데 박사님처럼 이거 이상하다라고 그 벨이 울렸던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기자분들도 몇 분 계세요. 이거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기자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굳이 건드리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려움이 있는 거군요. 무서워. 이 정도 되면 정치권하고도 연결돼야겠 아니 제가 옛날에 그렇다고 박근혜 씨가 계실 때 제가 칼럼에 박근혜 씨 비판도 많이 하고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예. 근데 이분을 조사하면서는 두려움이 생기더라니까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 가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단체명도 무섭다고. 얘기하지 않고 다 이름도 얘기하지 그러게요. 않고 예. 굉장히 하지 조심스럽게 말자. 얘기하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게 하자. 조사를 진짜 오래 해야 알 수 있게 하자. 뭐. 아니, 사실 근데 저는 옛날에 다녔던 이유로 인해서 오랜 세월 좀 보긴 했어요. 어떻게 변해가나. 그래서 과학 이런 외피를 좀 쓰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 과기부가 후원한 걸 보고는 저도 화들짝 놀랐죠. 근데 원장님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류의 논문들이 있잖아요. 를 만 발표하는 학자들이 한국에 되게 많아요. 이런 유의 뭐 사주팔자가 개인의 무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정식 논문의 제도권에서 발표한 학자들이 수백 명이에요 한국에. 그게 더 문제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아주 오래된 책들이 있잖아요. 위서 논란도 있는 판단고기. 네, 뭐 이런 책들을 근거로 논문을 써서 뭐 박사 학위를 받거나 제출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학문이 건강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도권에 있는 학문이 막 거의 썩어가고 이 사람들이 진짜 가치 되고 막 이렇게 이게 섞이니까 진짜 가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학 정책에까지 이야기가 확장돼야 되는데 그거는 거기까지 네, 가는 거기까지 거고 안 가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또 다른 또 큰 주제라 다음에 모실 때 한번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사과학이 제도권 안에 깊이 침투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연결고리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이 보기에는 뭐 논문도 많고 대학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이 연결돼 있으면 담당 공무원은 판단할 수 없죠. 판단할 수가 없겠죠.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박사님처럼 이걸 집중적으로 파지 않는 한 모르죠. 거기 이름만 쭉 보고 이분 다 유명한 분들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대학 갖고 있고 경력이 있고 데이터 있고 이렇게 보여주면 제대로 된 행사인가 보다고 생각하게 제가 되는 거죠. 과기정통부 고위관료랑 한 라인이 있는데 이분들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모르시는구나. 아니, 뭐 그냥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신다고요. 이게. 정치권하고 연결돼 있는 지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게 무서웠는데 연결돼 있군요. 박근혜 정권 때 힘을 키우셨더라고요. 아. 그 기치료 아줌마들이 들고 들어왔던 돌 있죠. 그게 이분이 만든 그 돌. 그렇게 그리고 연결되는군요. 박근혜 여기까지 정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우재 박사님, 그 옆에 기타리스트 원정우 씨였습니다. 네, 저도 몇 마디 했습니다.